기문인데요. 이제 대관제 목유록입니다. 관제라고 대관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 심이라는 사람의 이 조선 이제 중기, 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종, 중종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 그 학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꿈속에 들어가서 여러 문인들을 만난 걸로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하나의 소설화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일반적인 어떤 소설과 조금 몽유롭게 소설이냐 아니면 몽자료 소설이냐 이 정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뒷부분에서 따로 지금 그건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먼저 감상 포인트 들어가시면 자, 심이라는 조선 중종 때 심이가 지은 한문 소설로 자, 여기서 이것을 우린 대관제 기몽이다. 자, 꿈을 기록해놨다 이런 뜻이고요. 심이가 그러니까 대관제라는 사람이 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관제가 꿈을 기록했다 또는 그냥 몽기, 꿈 기록 이렇게 지금 해석하기도 하고 자, 시필, 장난삼아 지은 시문인데요. 자, 성격이 강한 이 몽유록으로 자, 정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은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야? 현실에서 펼칠 수가 없었어. 그것을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소설화시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최치원이나 이색, 이규보, 김시습 등 역사적이 되게 유명한 다 어떤 문인들이에요. 문인들을 쭉 인물로 등장을 시켜가지고 자, 그 문인이 주도하는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반대편에는 지금 현실은 어떤 거죠? 뭐 중종 임금이 뭐 아주 이렇게 저기 했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로 왕권이 강화되어 있던 이런 시대라고 본다면 자, 그것과 다른 이상적 세계로서 자, 문인의 사회 이거를 여기다가 선정을 해놓은 거죠. 자, 주제 갑니다. 꿈속에서 문인들로 구성된 이상세계를 경험하는 내용인데요. 자, 앞부분 줄거리요. 자,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시대를 한탄하며 지내던 선비 심의가 자, 현실. 자,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 좀 많았겠네요. 자신의 능력을 지금 펼칠 수가 없었던 현실이니까. 자, 심의가 팔을 베고 잠이 들어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인몽, 자, 몽유롭게 소설입니다. 자, 이걸 몽자료 소설이 아니라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현실에서의 심의가 안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심의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인식을 해요. 인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들어갔는데 천자는 누가 되고요? 최치원이고 자, 여기 을지문덕 얘는 무장인데 무인인데 이 사람도 뭘 썼어? 한시 같은 걸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규보, 그다음 이재현이나 이런 여러 문인들, 자, 유명한 문인들이 맡고 있는 왕국입니다. 자, 심의 또한 거기에 천자의 총애를 받게 되고요. 자, 금자 광록 대부와 자, 벽부와 학사라는 관직을 받게 되죠. 거기서 꿈속에서 결국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자, 황제가 별난을 듣고 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최치원을 황제로 봤다는 것은 시민은 최치원의 작품을 가장 어떻게 최고로 치고 있는 거죠. 그 실력을 글 실력을 자, 듣고 매우 근심해서 거의 병이 될 지경입니다. 이때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무기 창고에 무기를 다 꺼내어 가지고는 친정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황제가 친히 정벌에 나섰다 이걸 친정이라고 합니다. 자, 토벌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대제학 이색이 자, 한마디 하네요. 황제한테 아뢰입니다. 바라올 건데 벽부학사인 심아무개를 보내셔서 순리를 거스른 행위를 깨우치게 하시면 군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스스로 그치게 할 것이니 옥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까? 무력을 쓰지 마시고 자, 무력 말고 결국 어떻게 이것을 글로써 얘들을 깨우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여기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당나라 유학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결국 어떻게 나중에 그 벼슬을 하게 되는데 자, 황소라는 인물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지어서 얘를 감복시키고 감복이라고 하지만 얘가 지금 어떻게 완전히 쫄아가지고 결국 그걸 글을 읽다가 평상에서 굴러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글이 너무나 이 사람을 지금 저기 한 거야 설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것과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바로 주인공인 심의를 시켜가지고 얘를 무력이 아닌 글로써 얘를 감복시키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네요. 자, 천자가 재개하고는 목욕 재개를 하고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자, 장대를 쌓아놓고 나를 대장군에 임명했다 그랬으니까 바로 심의가 그래서 대장군이 됩니다. 자, 장군에게 몇만의 군사를 임의로 쓰게 하노라 그랬더니 자, 거기서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자, 나는 신은 무기란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쓰지 원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무보다는 뭐를 숭상한다? 자, 문을 숭상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밑에 다만 달밤에 휘파람으로 읊조리는 남모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달밤에 휘파람으로 읊조린다는 것은 시 또는 글 이것으로서 적을 감복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래로 그냥 바로 내려갈게요. 천자께서는 공경을 거느리고 이 공경이라는 건 뭐 공경 사대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높은 벼슬아치들 그래서 보통 이 공이라는 건 삼정승을 얘기해요. 삼정승이나 그 밑에 있는 여러 인물들 자, 이 인물들을 저 벼슬이 높은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북쪽 교회로 행차하시어 길 제사를 베풀어 전별을 하고는 비단 주머니 한 개를 꺼내서 이걸 차게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거기에 감사를 드렸고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쟁은 신속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땅히 난적. 자, 이 도적들을, 어려운 도적들을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듯 감화를 시킬 뿐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어찌 번거롭게 전쟁을 꾀하겠습니까? 자, 저는 신속하게 감복을 시켜갖고 얘들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 단기로 길을 떠났다고 했으니까 말 한 필만을 타고 홀로 시민은 이제 길을 나섭니다. 다만 첨두노 몇 명만 데리고 갔대요. 첨두노 했으니까 머리가 저기 한 붓을 얘기합니다. 붓.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열흘이 채 못 되어 적의 성체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에 변적. 누구? 적들의 그 무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격으로 에워쌌다고 했으니까 군사력이 상당히 많네요. 적들은. 내가 길을 도두어 입술을 벌리고 한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자, 실을 읊조렸더니 적들은 용기를 잃었고 두 번 불었더니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났고 자,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대요? 휘바람 소리에 점점 멀어지자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가리고 난새와 봉이 엇갈려 날고 바다와 산이 변색되고 자, 결국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도적들이 결국 그냥 굴복을 해버리네요. 자, 적장 김시습은 자, 여기 누구를 적장으로 봤어요? 김시습하면 금오신화를 지은 작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외려 적으로 봤어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실력을 낮잡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하며 말했다 그랬으니까 자, 김시습이 자기 심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결국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장입니다. 뜻밖의 사단의 노장 심공께서 오셨구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나는 노포를 걸고 첩계가를 불렀답니다. 자, 그리고서 천자께서는 키가 기뻐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 첩계가 이 정도 하면 개선의 어떤 장군들이 부르는 노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는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상을 내리시네요. 자, 그리고 밑에 옛날에 긴 휘파람으로 호기를 물리친 일이 있거늘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역사적 사례가 최치원이 과거에 바로 그 황소의 날을 진압했던 요거를 지금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경에게서 그것을 보았노라 하고는 배식, 삼은, 경륜, 일시, 진국, 공신 호 엄청나게 긴 저기를 줬네요. 관직을 줬네요. 호를 내렸네요. 또 안동백에 봉했으며 또 몇만의 큰 상을 내리시고는 김시습을 패하여 좌선으로 삼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결국 모든 부귀와 공명을 다 지금 얻었습니다. 자,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지금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더욱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을 했대요. 자, 벼슬을 하고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손자까지 이제 후손이 쭉 이어집니다. 많은 녹을 받아서 집안 재산이 넘쳤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꿈속 세계 여기에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모든 결혼까지 하고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립니다. 자, 근데 조금 이따 꿈에서 깨어나면 알겠지만 아내가 갑자기 아파했어요, 지금. 현실과 지금 너무 다릅니다. 자, 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내고 부귀를 청했다고 했으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이제 심의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왜? 사사롭게 이제 만나서 뭔가 이 사람한테 아첨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화된 도리로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공과 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네요.
자, 하고는 읍을하고는 사양하십니다. 자, 조정에 있으면 모든 일을 맡아보았고 시를 읊었고 사치가 몸에 배었지만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자, 여기서 자, 자기가 지금 외려 청렴 결백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 자, 이렇게 살려고 했나봐. 나는 늘 우승상 이규보를 허물하여 대궐에 가서 항소하기를 그랬으니까. 자, 여기 이규보는 고려시대의 문인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문인인데, 자,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항소를 했다고 했으니까, 자, 누구한테? 천자한테 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무슨 상소문을 올린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이 암흑에는 이규보는 지금 어떻다? 너무 문장이 경솔부박하여 하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솔부박? 경솔하다는 표현이 있죠? 자, 그만큼 가볍고 그 문장이 가볍고 천박합니다. 자, 그리고 나약하고 뼈대가 없어 비록 귀신처럼 날래지만 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은 적지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규보의 그 능력이 그 문필 능력이 뛰어 떨어진다.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탄핵하는 상소문을. 자, 천자께서 그 아랜 것이 옳다여 나에게 오거서라고 했는데, 자, 거자는 술의 거자예요. 5술의 실을 만큼의 많은 책을 주셨대요. 그리고 자, 영경연으로 특진시켰다고 했어요. 보통 경연이라는 것은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를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결국 임금님의 총애가 남다랐네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공도 세웠고요. 자, 중량입니다. 며칠이 지나 낮 시강을 마치고 경연장에서 시강을 마치고 천자께서 정색을 하시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이 소차 하나를 보라고 했는데 상소문을 지금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자, 봤더니 한림 선생이 나를 지금 탄핵하는 상소문이었습니다. 자, 신문은 그 탄핵 상소문의 내용입니다. 자, 시민은 속세의 허물을 벗지 못하여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자, 나머지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누구를 모함하는 거야? 시민을 모함하는 내용의 탄핵 상소문입니다. 너무 어떠다? 지금 너무 속세 허물에 지금 여기 얽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천자께서는 한때의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들이고 계시니까. 자, 지금 상소문의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여기는 천자는 어떻게 생각한대요? 크게 마음 쓰지 않겠대요. 자,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아래 내용은 다르죠? 자,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뒷부분에 그 심의에게 하는 행동은 판결을 어떻게 내려버립니까? 대관선생이라는 후를 내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건 좀 안 맞죠? 만약에 천자가 정말 그 상소문, 이 한림 선생이 보낸 탄핵 상소문을 별 마음 쓰지 않는다면 옆에서 계속 두고 총애를 했어야 돼. 자, 그런데 얘를 지금 버리네요, 지금. 외려 시골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그러면서 술잔을 잡고 나에게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풀과 나무며 산과 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물주가 공을 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애처 목나는 다시 주식, 술과 음식을 맡게 되었죠. 내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 자, 이겁니다. 옛날 다시 상황을 돌아가달래요. 자, 나는 머리를 섬돌에 부딪히고 하직하려 하는데, 자, 눈물이 옷을 적십니다. 자, 자기가 임금님한테 총애를 받다가 지금 쫓겨나는 몸이 됐단 말이야. 집안 식구들을 돌아보며 생각하니 차마 서로 떠날 수가 없어요. 이별할 수가 없고. 자, 조금 있으니 이색이 등을 쓰다듬으며, 자, 섭실, 좁은 방으로 자기를 데려갑니다. 나를 난초탕에 목욕을 시키고는 금칼로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자, 이 부분은 살인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문인을 어떻게 되는가? 다음 세상으로 이렇게 다시 원래 세상으로 지금 보내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칼로 오장육부니까 내장을 다 이렇게 갈른 거야, 칼로. 그리고는 거기다가 갈아 놓았던 까만 먹물이 있죠? 먹물을 그 내장에다 부었대요. 그걸 들여 부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색이 뭐라고 얘기하냐? 40여 년을 기다리면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니, 자, 걱정하지 마시오. 자, 재회를 약속을 했고,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 갑자기 깼더니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올랐대요. 자, 이게 바로 악몽에 오는 그 상황입니다. 자, 꿈의 상황에서 어디로 온다고요? 자,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잔등은 아직까지 가물가물, 불이 안 꺼졌네요, 아직. 자, 그리고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서 앓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뒷부분에 결국, 자, 꿈속의 상황과는 다르게 현실은 너무나 어떻게 해요? 지금 안 좋네요. 자, 현실에 대한 불만과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자, 뒷부분에 넘어갑니다. 아, 사람이 세상이 나서 궁다른 팔자 소관이니 그랬으니까. 자, 궁하다는 것은 빈궁하다, 가난하다, 궁할 궁자입니다. 가난함과 달, 자, 영달, 많은 어떤 명예나 아니 부귀 공명을 누리는 걸 달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팔자 소관이라고 했으니까 운명론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괴이적인 이야기를, 자, 이 꿈속에서 받은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자, 지금 드러내요. 꿈에 겪었던 일을 적는다. 이렇게 했고, 가정 8년이라고 했죠? 자, 이걸 계산해봤더니, 가정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명나라 세종의 연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8년이라면 한 1529년 정도. 그리고 이때 중종 임금 때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1592년, 아니 29년, 자, 여기 8년, 자, 12월에 상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해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일부터 한 10일, 초순을 얘기합니다. 초순에, 자, 12월 초순에 시민은 대관제에서 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작 시기와 창작 공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몽유록 소설과 몽자료 소설은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몽유록 소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대관제 몽유록은요, 바로 서술자가 꿈속에 들어가 본인의 의식을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현실의 어떤 작가의 불만을 해소하가는 대리 만족을 얻는 공간이 바로 꿈속 공간이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몽자료 소설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또 한번 구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인공이 꿈속에 들어가 다른 인물로 태어나거나, 자, 기존과 다른 삶을 살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하지 못해.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조차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보통 허무한 인생 무상을 보통 많이 나온 주제의식에서 많이 다루는 게 몽자류 소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왼쪽에 있는 몽유록 소설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시면 심의의 어떤 꿈과 현실 부분인데, 현실에서는 결국 자신이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거죠.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 자, 꿈속에 들어가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고요. 자, 여러 가지 어떤 공을 세우고 부귀 공명을 다 누리네요. 자, 하지만 돌아온 현실에서는 결국 병든 아내와 살며 궁다를 팔자소관으로 여기고 있고, 자, 꿈속 세계를 괴이적인 이야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관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게 되는 이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관제 몽유록 속에 있는 그 문인들이 만드는 이상국가는, 자, 어떤 거냐? 자, 작가가 각기 다른 시대, 여기 고려도 나오고 고구려의 그 을지문덕도 나와 있죠? 고구려부터 해서 고려,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통일신라까지. 자,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문장 실력을 평가한 후에 자신의 기준에 따라 높고 낮은 관직을 부여해요. 그래서 최치원을 가장 높은 관직이 여기 천자, 황제를 저기 했고, 그 다음에 김시습이나 이런 조선시대 김시습의 작품이나 이규보의 작품은 낮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자, 여기에서 신문은 지금 문장 실력을 그 꿈속에서 인정받고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이는 현실에서 좌절된 정치의 기회를 꿈속 세계에서 얻은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금오신을 지은 김시습은 꿈속 세계에서 반란군의 수계로 등장을 합니다. 자, 또 이걸 통해서 바로, 자, 김시습의 문장 실력이나 인품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시민은 결국 이 문장 실력으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는 당대 현실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자,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대관제 몽유록의 특징 중에서 1인칭 자기 체험 고백이 화자로 일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걸 주인공형 몽유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꿈속의 세상과 꿈속 밖의 세상이 동일한 인물로, 자, 그걸 인식을 하고 계속 가고 있죠. 자, 이런 면에서 이걸 주인공형 몽유록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